진정한 미국의 위기가 해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 밖에 있다면 어떨까요? 총명한 도시 보스턴에서 수천 명이 얼어붙은 채 잊혀갑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적 비극을 나비의 비극을 넘어 국가적 거울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탐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집을 잃는다는 것, 중독으로 가는 관문. 많은 사람이 중독이 노숙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한 공간, 사생활, 안정감을 주는 집을 잃는 트라우마가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미혼모, 참전 용사, 일용직 노동자가 갑자기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고 상상해보세요. 쉼터도 없고 추위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를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펜타닐과 같은 물질은 사치가 아닌 도피처가 됩니다. 파티 약물이 아닙니다. 잊혀지고 보이지 않고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에서 완전히 홀로 남겨진 고통을 마비시키는 유일한 것입니다. 절망과 접근 불가라는 악순환.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은 종종 불가능한 것을 요구합니다. 회복 프로그램에는 고정된 주소, 전화, 안정적인 교통수단, 엄격한 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텐트에서 살고 차도 없고 와이파이도 없고 샤워할 곳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탈출구를 제공해야 할 바로 그 구조가 위기에 처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듭니다. 치료에서 단절되고 주택 접근이 거부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비난받습니다. 이는 잔인할 뿐만 아니라 설계의 실패입니다. 시스템은 사람들이 넘어질 때 잡아주지 않고 혼자 다시 기어오르기를 기다립니다. 펜타닐, 사회적 실패의 거울. 펜타닐은 삶을 파괴하고 있지만 고통스러운 진실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독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상처라는 것입니다. 노숙자 집단에서 펜타닐이 널리 사용되는 것은 단순히 잘못된 선택 때문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고통, 치료받지 못한 트라우마, 고통을 치유하는 대신 처벌하는 사회 때문입니다. 길가에 버려진 모든 주사기는 누군가를 포기한 시스템을 반영합니다. 다리 밑에서 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고장난 채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무너지게 한 것은 그들을 내버려둔 시스템입니다. 펜타닐은 단순한 약물이 아니라 훨씬 더 끔찍한 것, 즉 국가적 방치의 징후입니다. 판단이 아닌 이해에 뿌리를 둔 치료. 기존의 치료 모델은 종종 도움을 받기 전에 깨끗해질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잠을 잘 공간이 없어서 깨끗해질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악 감소 모델은 더 나은 방법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동 클리닉, 낮은 장벽 쉼터, 금주를 요구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중독을 범죄가 아닌 건강 문제로 취급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관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삶으로 대합니다. 연민은 약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개입입니다. 보스턴, 발전의 상징에서 인간 비극으로. 한때 세계적인 교육 및 의료 중심지로 명성을 떨쳤던 보스턴은 미국 발전의 빛나는 본보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빛은 바래고 있습니다. 사우스 엔드나 록스버리를 걸으면 천막, 임시 거처,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아이비리그의 명성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병원으로 가득 찬 이 도시는 이제 수천 명을 추위 속에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도시 중 하나가 가장 오래된 인도주의적 실패인 주거 문제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그렇게 부유한 곳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뒤처지게 한다면 발전은 정말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스턴 거리에서 죽어가는 아메리칸 드림. 수십 년 동안 보스턴은 깨끗한 동네, 모두에게 기회, 공유된 성공의식 등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틈새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도시에서 9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었고 그중 거의 절반이 어떤 형태의 주거도 없이 지냅니다. 그들은 다리 밑 얼어붙은 보도, 고급 콘도, 뒤편 골목길에서 잠을 잡니다. 한때 근면함이 번영으로 이어진다고 약속했던 도시는 이제 단순히 생존하는 취약계층을 처벌합니다. 번성하는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 사이의 격차는 그 어느 때보다 눈에 띄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추운 보스턴의 밤에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유한 도시가 사람들을 얼어붙게 내버려둘 수 있을까요? 보스턴에는 엘리트 대학, 최첨단 병원, 번성하는 생명공학 회사가 있습니다. 매년 수십억 달러가 혁신, 연구, 부동산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매일 밤 수천 명의 보스턴 시민들이 영하의 온도에서 밖에서 잠을 잡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닐천으로 몸을 감싸고 어떤 사람들은 따뜻함을 위해 무리지어 웅크립니다. 지적으로 그렇게 부유한 도시가 어떻게 연민에는 그렇게 가난할 수 있을까요?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주 미션과 로봇 수술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면 왜 인간성의 리더라고 자처히 하는 도시에서 아무도 얼어 죽지 않도록 보장할 수 없을까요? 주택은 먼 꿈이 되었습니다. 보스턴의 생활비는 통제불능입니다. 원룸 아파트의 월세는 3,200달러가 넘을 수 있으며 이는 많은 필수 노동자 소득의 절반 이상입니다. 계산원, 청소부, 가정간호사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한 부담입니다. 의료비, 자동차 수리, 월급 누락 등 단 하나의 위기만 있으면 나선형이 시작됩니다. 안전망이 없으면 근로빈곤층에서 노숙자로 떨어지는 것은 끔찍할 정도로 빠릅니다. 한때 삶의 기반으로 여겨졌던 주택은 사치품이 되었습니다. 나만의 집을 갖는 꿈은 해가 갈수록 더욱 환상처럼 느껴집니다. 구멍투성이, 안전망. 네, 보스턴에는 주택 지원 프로그램이 있지만 자금 부족, 과부하,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대기자 명단은 6년에서 12년까지 늘어납니다. 바우처가 있어도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그것을 받기를 거부합니다. 쉼터 시스템에는 9천 명이 넘는 노숙자를 위한 침대가 2,200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관리요. 몇 달이나 걸리는 대기시간, 과부하된 클리닉, 끝없는 서류 작업. 인터넷이나 우편 주소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은 존재하지만 단절되고 관료적인 사일로에서 운영됩니다. 그 결과는 구멍이 많은 안전망이며 사람들은 매일 그 구멍으로 떨어집니다. 보스턴의 위기는 전국적인 비상사태를 반영합니다. 보스턴은 예외가 아니라 훨씬 더 큰 문제의 반영입니다. 미국 전역의 도시들은 주택위기, 중독유행, 붕괴된 지원 시스템에 직면해 있습니다. 뉴욕에는 쉼터 권리 법이 있지만 시데이 쉼터는 꽉 차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텐트로 가득합니다. 오스틴은 캠핑을 완전히 금지합니다. 휴스턴은 주택 우선 정책으로 희망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모든 도시가 무언가를 시도하고 있지만 누구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위기는 해안에서 해안까지 다르게 보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같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주택 가격, 접근할 수 없는 치료, 제때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시스템. 휴스턴, 현실적이지만 깨지기 쉬운 희망의 모델.
휴스턴은 종종 성공 사례로 언급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2012년부터 이 도시는 주택 우선 접근 방식을 통해 27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재정착시켰습니다. 만성 노숙은 거의 65% 감소했습니다. 휴스턴은 먼저 술을 끊거나 고용을 요구하는 대신 사람들에게 주택을 제공한 다음 나머지를 돕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망한 모델조차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임대료가 오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휴스턴은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진전은 현실이지만 깨지기 쉽습니다. 소득 불평등, 주택 부족, 시스템 장벽과 같은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최고의 모델조차 실패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님비, 모든 것을 멈추는 보이지 않는 벽. 진전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돈이나 정책이 아니라 대중의 저항입니다. 보스턴과 그 너머의 지역에서 주민들은 노숙자를 위한 주택 건설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들은 부동산 가치 하락, 범죄 증가 또는 원치 않는 관심을 두려워합니다. 이 내 뒷마당에는 안 돼라는 사고방식, 즉 님비는 해결책의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프로젝트는 지연되거나 취소되거나 제한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계속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공동체를 생각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대중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가장 동정심 있는 계획조차 시작되기 전에 죽을 것입니다. 코비드-19, 시스템을 망가뜨린 촉매제. 2020년 이전에도 많은 보스턴 시민들은 이미 아슬아슬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으로 근근히 살아가거나 친구들과 함께 살거나 옷장 크기의 방을 빌려 살았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가 닥쳤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일시적인 퇴거 금지령과 임대료 지원이 잠시 도움이 되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보호 조치가 끝나자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쉼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수용 인원을 줄여야 했는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체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팬데믹이 드러낸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락 직전에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팬데믹이 주택 위기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하고 느리고 준비가 부족한지를 드러냈습니다. 팬데믹과 함께 무너진 정신 건강. 코로나19는 경제적 재앙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문제를 심화시켰습니다. 병원은 문을 닫거나 직원을 감축했습니다. 병원은 바이러스 환자를 우선적으로 치료했습니다. 지원 그룹은 사라졌습니다. 이미 트라우마, 우울증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던 노숙자들에게 팬데믹은 완전한 고립을 의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미가 아닌 삶의 억압적인 무게를 덜기 위해 술이나 펜타닐에 의존했습니다. 안정적인 지원, 꾸준한 치료 접근, 안전한 회복 장소가 없어 사람들은 거리에서 스스로를 방어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실패가 아니라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치료가 붕괴된 것입니다. 보스턴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 우리는 종종 노숙 문제를 지역 문제로 규정하지만 그 뿌리는 전국적입니다. 저렴한 주택에 대한 연방정부의 투자 부족, 임차인 보호 부족, 임금 정체, 최소한의 정신건강 인프라가 상황을 조성했습니다. 보스턴은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 국가 임대료 통제, 최저 임금 인상 또는 확대된 주택 바우처 없이는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시는 아이디어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구조적 불평등을 혼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가라앉는 배를 테이프로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연방정부의 리더십과 국가적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때까지는 도시가 아무리 혁신적이라도 시스템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추락시킬 것입니다.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충분한가? 보스턴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시는 2027년까지 지원주택 120호를 건설하고 쉼터 침대를 늘리고 정신건강 및 중독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메디케이드를 확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웃리치 팀이 성장했고 긴급 자금 지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들은 의미 있는 단계이지만 또한 느립니다. 단일 주택을 건설하는데 몇 년이 걸리고 사람들은 오늘 밤 쉼터가 필요합니다. 단 하루의 추운 밤이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위기는 시급합니다. 장기 투자는 중요하지만 단기 솔루션은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추위 속에서 죽어가는 동안 스스로를 칭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해결하고 있는가? 아니면 관리하고 있는가? 위기를 해결하는 것과 억제하는 것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스턴은 노숙 문제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너무 자주 받습니다. 추가 임시보호소는 언론을 잠재웁니다. 경찰은 불만을 줄이기 위해 임시거처를 철거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사람들이 왜 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영구적인 주거, 정신건강 서비스, 생활임금 없이는 이러한 노력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기 흉하지 않을 정도로만 고장난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만족하는가, 아니면 해체하고 재건할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거, 기본권인가, 고급 상품인가? 미국처럼 부유한 나라에서 주거는 부유층을 위한 특권이 아닌 보장된 권리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책은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잘 곳을 보장하기 전에 도로, 학교, 심지어 전쟁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주거를 빚진 것이 아니라 획득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뒤처진 것에 대해 비난받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기 전까지는, 즉 어떤 인간도 쉼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예산 논쟁을 벌이는 동안 사람들이 거리에서 죽어가는 것을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마지막 경종. 보스턴의 빛나는 고층 건물과 반짝이는 기관 뒤를 보면 다리 밑에 웅크리고 침낭에 쌓여 또 다른 밤을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수천 명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름, 삶,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복무한 참전 용사, 학대를 피해 도망친 어머니, 사무실을 청소하고 선반을 채운 노동자. 그들은 동정심 이상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책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회로서 누구인지 결정해야 할 순간입니다.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도시에서 일어난 일을 솔직하게 바라볼 것인가? 변화의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변화는 5년 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작됩니다. 기다리는 하루하루는 누군가가 추위 속에서 잠을 자고 과다 복용을 하고 예방 가능한 죽음을 맞는 또 다른 날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불공평하게 느껴진다면 목소리를 내십시오. 이 이야기를 공유하십시오. 시의회에 도전하십시오. 이웃과 이야기하십시오. 모든 대화는 침묵을 깹니다. 모든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보스턴은 단 하나의 도시일 수 있지만 그 위기는 더 큰 것을 반영합니다. 주거 정의를 위한 싸움은 존엄성, 안전, 생존을 위한 싸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가장하는 것을 그만둡시다. 그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할 때는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을 감동시켰다면 여기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댓글을 남기거나 생각을 공유하거나 질문하십시오. 진정한 변화는 대화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는 누군가도 이 말을 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을 보기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